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며 비혼주의를 고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 얽매이기보다는 제 일에 집중하고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혼주의였던 제가 한 남자에게 푹 빠졌고 결혼 준비도 꽤 막판까지 진행했었거든요. 물론 그 문턱에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돌아왔지만요. 오늘은 그 기막히고 황당했던 제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며 지내던 때였어요. 일을 하면서 친해진 동료들 중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주성민이었고 저희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 지낼수록 주성민이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인상도 참 착하고 다정해 보이기도 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병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나중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한 말투에 제 오랜 비혼주의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 남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만나보았고 그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만날수록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만난 지 불과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주성민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오면서 저도 당연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만나는 내내 제게 보여준 따뜻하고 배려 넘치고 다정한 모습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는 유독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 서로에게 확신이 있다면 결혼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라면서요. 저는 그저 그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불행과 기만의 교묘한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성민 씨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쎄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혹은 회사 면접이라도 보듯 아주 깐깐하고 불편한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셨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민주도 우리 아들하고 같은 병원 일한다던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방사선사입니다. 아, 그래, 맞아. 들어놓고 깜빡했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찍는 거 말하는 거지? 아, 예. 여러 업무가 있는데 업무 중 엑스레이 사진 촬영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병원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 민주도 열심히 살았나 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짝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우리 성민이 정도면 더 좋은 집안에 더 번듯하고 훌륭한 직업 가진 여자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면전에 대고 이런 식으로 말하실 줄 몰라서 너무 불쾌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제 직업이 뭐 어때서 저렇게 말하시나 싶어 모욕적이기도 했고요. 황당했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시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성민 씨는 간호사고 나는 방사선사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처진다고 생각하실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이 그렇게 끝이 나고 남친에게 물었죠.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 아니야, 그런 거. 자기 좋게 보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근데 왜 자기 짝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특히 직업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솔직히 내 직업이 그렇게 부족한 직업이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나 간호사인 줄 아셔서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성민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번 더 만나뵌 어머님은 이상하게 아들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을 드러내며 저를 은근히, 아니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간호사인 아들이나 방사선사인 저나 소위 말하는 그 급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저를 자꾸 무시하시는 건가 기분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말이야, 워낙에 머리가 비상해서 어릴 때부터 동네방네 신동소리 듣고 자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전교 1등만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지. 성민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아,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참 넘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 좀 과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나한테는 내 평생의 자랑이자 기쁨이라니까. 내가 주변에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닌다고. 간호사라는 것이 정말 좋은 직업이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란 건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뿌듯해서 평생의 기쁨이라고까지 하실 정도인가 싶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시면서 왜 방사선사인 저는 이렇게 무시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요. 그 뒤에 혼수 관련 얘기한다고 한 번 더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하게 잘못 알고 계신다는 엄청난 반전도요. 우리 성민이 병원 내에서도 평판이 어떠니? 병원에서요? 그래, 너도 그 병원에서 일하니까 알 거 아냐. 뭐 평판 좋고 일 잘하고 싹싹하다고 다 좋게 얘기하죠. 환자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니? 너 성민이랑 결혼한다니까 다른 병원 사람들이 뭐래? 저희 결혼하는 거요? 그래. 뭐 그냥 축하한다고. 그냥 축하한다고만 하니? 너 보고 팔자 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라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했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무슨 팔자를 그렇게 폈다고. 아니, 의사를 잡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니? 겉으론 안 해도 속으론 다 부러워할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리둥절했죠. 네? 제가 의사를 잡았다고요? 그래! 누가 의사예요, 어머님? 제 물음에 옆에 있던 주성민의 표정이 엄청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얘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성민이가 의사지. 그럼 네가 의사니? 네?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했습니다.
주성민은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잖아요. 주성민은 간호사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인 주성민을 의사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려운 환자 도우려고 개원도 안 하고 심장내과 부교수로 그 병원에 계속 남아있잖아. 환자들이 그렇게 밀려있다며? 우리 성민이 같은 의사가 진짜 참 의사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는 정말 결혼 잘하는 거지. 이런 남자가 어디 흔해? 너는 우리 성민이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솔직히 내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소개 좀 해달라고 부잣집 교수들이며 변호사, 약사 전문직 여자들이 줄을 섰다. 그래도 어쩌겠니? 성민이는 네가 좋다는데. 너 우리 성민이가 의사 사모님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께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싶었는데 주성민이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주성민 얼굴을 보니 약간은 곤란한 얼굴로 저를 말리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지만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주성민에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자기를 지금 의사라고 아시는 거야? 그것도 심장내과 부교수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제 물음에 주성민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힐끗힐끗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어서 대답해보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 자기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주성민은 당황스러운 듯 안절부절 못했지만 한편으론 저한테 알려야 될 걸 드디어 알렸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민주야, 내가 나중에 다 솔직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른 척 좀 해줘. 그냥 엄마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맞춰주라. 어? 부탁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죠.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따져 묻는 사이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일단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주성민에게 어찌된 일인지 다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불편하고 이상한 만남이 끝이 나고 저는 바로 주성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제 물음에 주성민은 제 눈치를 보며 모든 것을 실토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거든. 엄마 말 맞다나 어렸을 땐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좋기도 했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 그래서 엄마도 나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 같고 없는 살림에 공부도 엄청 시키셨어. 안 해본 과외나 안 가본 학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나도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차 떨어지는 거야. 엄마의 기대가 있으니까 나도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한데 갈수록 성적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시험 공포증까지 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성적을 잘못 받았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더 공부를 심하게 시키시는 거야.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서. 나는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기 싫기도 하고 또 나도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엄마에게 성적을 속였다가 나중에는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고 결국 의사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 주성민의 말에 저는 입이 뜨악했죠. 아니 어쩌자고 그런 걸 다 속여? 결국 들통날 거짓말이잖아. 여태까지도 안 들켰어. 자기야, 자기도 제발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나도 같이 어머님을 속이라고? 속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해달라는 거야.
지금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속이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안 돼.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어쨌든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동조하는 거잖아. 자기야, 어머님한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건 안 돼. 자기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말씀드리자. 어머님도 처음엔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자식 일이니까. 저는 주성민을 설득했는데 주성민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얘기할게. 나도 언젠가는 엄마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알아. 얘기할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 얘기하려고? 결혼하고 바로 얘기할게. 뭐라고? 왜? 나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고 내가 약속할게. 결혼하고 정말로 엄마한테 다 알릴 테니까 지금은 제발 비밀로 해줘. 어? 주성민은 결혼하고 나면 다 알리겠다고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면서 거의 예언하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성민이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결혼하고 나면 바로 얘기하겠다는 주성민을 보며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주성민도 마음고생이 꽤나 심했나 보다 싶고 결혼하고 나서 다 얘기한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조금은 더 모른 척 해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인 본인이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주성민에게 결혼하고 나서 꼭 어머님께 진실을 다 말할 것을 약속받고 일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어머님의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은 저보고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고 제가 작성한 혼수 리스트를 보고 어머님은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혼수를 고작 이런 걸로 해온다고? 이게 다니? 우리 귀하디 귀한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혼수를 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아휴, 정말. 저희 신혼집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예, 너는 양심도 없니? 내가 들어보니까 집도 우리 성민이가 해온다면서. 솔직히 의사한테 시집 오는 거면 집도 네가 해와야 되는 거 아니니? 주성민이 집을 해오는 건 맞는데 청약 당첨으로 해오는 거라 나머지 잔금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예 주성민이 단독으로 집을 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사 아들한테 시집 오면서 집도 안 해오는 게 불만이셨고 혼수도 생각보다 적게 해오니까 마음에 안 드신 거였죠.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도 네가 이런 건 알아서 수준 맞춰와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명성과 격에 얼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의사 사이 보시면서 이게 말이 돼?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모든 상황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주성민이 그럴 때마다 저를 당기며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저는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성민에게 어머님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시지 않느냐고 따져도 주성민은 그저 무조건 미안하다, 나중에 자기가 다 엄마한테 해명하겠다, 그 소리만 했습니다. 주성민은 그 와중에 저한테 엄마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자기가 따로 저한테 돈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앞에서는 제가 하는 척 최대한 맞춰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님을 속이더니 저한테까지 속이라는 건지 뭔지.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현타가 자주 왔죠. 아무리 이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준비 중이지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끝내는 게 맞는데 그래도 미련스럽게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도 해놨는데 갑자기 결혼을 중단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다짜고짜 부르시더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랑 주성민이 입을 예복 같은 걸 봐주시겠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님이 저를 위해 예복을 사주신다는 얘긴가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아주 비싸고 화려한 명품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곳까지는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네가 입을 거 아니고 내가 입을 거 볼 거다 라고 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제가 입을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본인이 입으로 신을 구두, 들 가방만 눈에 불을 켜고 고르기 시작하셨죠. 민주야, 이 밍크 코트 어떠니? 내가 입으면 아주 귀티가 잘 흐를 것 같지 않니? 우리 성민이 결혼식인데 혼주인 내가 아무거나 거칠 수는 없잖니. 안 그래? 이왕이면 제일 화려하고 남들 눈에 확 띄는 비싼 걸로 입어야 우리 아들 체면이 팍팍 서지. 아, 그리고 저 악어 가죽 가방이랑 저 구두도 이 코트랑 세트로 맞춘 것처럼 찰떡이네. 이걸로 싹 다 해야겠다. 라면서 막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하게 옆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점원에게 다 계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뭐 하고 서 있니? 계산 안 하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계산하라고. 예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예단 하나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주성민과 저는 서로 협의하에 예단 예물 안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예단을 받아야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몰래 백화점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말씀드렸죠. 물론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될 분에게 혼주옷으로 입으실 옷 정도는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고 과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일부러 저한테 뜯어내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뭐가 과하니? 너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든? 명색이 의사 와이프 될 거면서 이 정도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니? 저보고 거저 먹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니, 거저 먹다니요. 성민 씨랑 저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고. 그렇겠지. 누가 너네 사랑 안 한대? 근데 네가 성민이를 사랑할 때는 병원 부교수라는 그 타이틀도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성민이가 그냥 놀고 먹는 백수라고 해도 성민이 좋아했을 거니? 어머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니? 어떻게 의사랑 결혼하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 말끝마다 의사랑 결혼 어쩌고 하시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성민 씨와의 약속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확 다불고 결혼을 엎어버릴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성민 씨의 말이 떠올라서 일단은 한번 참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드리고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주성민에게 다 했고 주성민은 미안하다며 쓴 돈은 자기가 다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일 순 없어. 어머님은 성민 씨가 의사고 장가 보내기도 아까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 계속 나한테 불만도 있으신 거고. 어차피 결혼하면 살림도 합치는 건데 이렇게 의미 없는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알지. 자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 결혼하고 얘기할게. 응? 엄마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조금만 더 맞춰드리자. 엄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 최소한 내가 결혼이라도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의 충격까진 아니실 것 같아. 주성민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제가 어머님에게 쓴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다 쳐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이없고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어머님의 행동에서도 저는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설령 아들이 의사라고 한들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시면 나한테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유야 어쨌든 저를 무슨 잘나가는 의사물은 꽃뱀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주성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덮어두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찝찝했습니다. 어쨌든 주성민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님을 속여왔던 거니까요. 애초에 거짓말을 한 것도 놀랍긴 하지만 그 뒤로도 얼마든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그 남자의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고 착한 모습에 넘어갔지만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또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인 거면 나중에 저 역시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눈의 콩깍지가 점차 벗겨지면서 저도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인데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망설이는 틈에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왔고 어머님의 끝도 없는 갑질과 해괴망측한 트집 그리고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하고 이 결혼을 끝을 낼까 싶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 근처에 왔다면서 잠깐 보자고 하셨고 저는 지금 나간 김에 다 얘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조금은 일찍 나가게 되었어요. 카페에 도착해보니 어머님의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보니 어머님은 마침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강 여사님. 저도 다 들었죠. 강 여사님 따님이 인물도 너무 좋고 그렇게 참하다고.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워낙 공부만 해서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마냥 순진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의사고 인물도 좋고 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꼬리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 아들이 좀만 여우 같았어도 그런 걸 잘 쳐냈을 텐데 너무 순진해서요. 예, 무슨 방사선사? 그런 애랑 결혼한다는데 저는 병원은 의사 간호사밖에 몰라요. 하여튼 저희 아들하고는 솔직히 급이 안 맞죠. 그리고 가만 지켜보니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강 여사님이 딸하고 저희 아들하고 자리를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면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식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기가 막혔죠. 어머님의 통화 내용은 한마디로 주성민과 다른 여자를 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랑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에 안 차니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끝내려고 했지만 어머님의 그 통화를 듣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앞에 우뚝 서자 어머님은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여사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너 혹시 방금 내가 한 통화 내용도 다 들었니? 네,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도 동공이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래, 뭐 들었다면 어쩔 수 없네.
솔직히 뭐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제가 성민 씨 짝으로 참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랑 성까지 보게 만드시고.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발끈하며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비꼬니? 그래. 솔직히 좀 아깝다. 아니, 좀 아까운 게 아니고 많이 아까워. 뭐가 그렇게 아까우신데요? 내가 솔직히 성민이 지금의 병원 부교수로 키우려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이고 고생한 줄 아니? 내가 걔 하나만 바라봤어. 걔는 내 희망이라고. 물론 성민이가 내 기대에 부응해주고 고맙게도 의사도 돼주었지.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아들한테 그만큼이나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며느리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로 얻고 싶지 않겠니? 근데 너는 뭐야? 같은 병원 일한다지만 솔직히 직업도 우리 아들에 비하면 좀 부족하잖니?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시부모한테 잘하고 마음과 성의를 보일 것 같아. 근데 너는 봐봐.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식이잖아. 남들은 의사랑 결혼하면 열쇠 3개는 한다는데 내가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할 수 있는 성의는 하고 또 마음이라도 어머님 의사 아들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아들 너한테 주는 게 억울하고 얄밉지 않겠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이거구나 완벽하게 알겠더군요. 잘난 의사 아들이랑 언감생심 결혼하면서 막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혼수며 예단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니 제가 얄미우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 선ጨ리 보게 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다른 여자랑 선 봐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저도 그런 결혼 굳이 할 필요 없고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파혼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어머님이 더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강짜 부리니? 강짜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저 사실 파혼 얘기하려고 오늘 어머님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도 파혼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라고? 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가 생각해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픽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피차 필요해서 파혼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참나, 그래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자존심 되게 센가 보구나. 결혼 안 하면 네 손해지 뭐. 알았다. 그러면서 신나서 아까 전화했던 그 강여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다가 그랬죠. 그런데요, 어머니. 왜? 어머님 사기꾼 되려는 거 아니시면 미리 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기꾼이란 말에 어머님은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뭐라고? 사기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직업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사기 결혼으로 사기꾼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이 되더군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무슨 사기 결혼? 내가 뭘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어머님 아들 직업이요. 그 통화하신 분은 어머님 아들이 종합병원 의사인 줄 알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의사니까 의사라고 하지!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들 의사 아닙니다. 주성민 간호사예요. 뭐라고? 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아들 의사가 아니고요. 간호사라고요. 저희 병원 간호사요. 제 말에도 어머님은 꿈꾸는 표정이시더군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파혼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뭔 소리를 해? 파혼하면 그만이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너를 그런 소리를 해?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같은 병원 다니는데 주성민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도 모르겠나요? 어머님은 한 번도 저희 병원 오신 적도 없으세요? 주성민 심장내과 부교수도 의사도 아니고요. 그냥 간호사라고요. 저한테도 다 이실직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다 알리라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알리겠다고 빌더라고요. 지금 말 못한다고요.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도저히 실망 끼쳐드릴 수 없어서 거짓말했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게다가 몹시 흥분한 듯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어디서 헛소리냐고! 우리 성민이 의대도 다니고 내가 그 뒷바라지도 다 했는데! 의대 나온 적도 없대요. 간호대 나왔다고 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병원 가서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주성민 이 자리에 불러다가 확인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거의 시체처럼 질리며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을 마치 마비라도 된 듯 부들부들 떨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것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직면했으니 충격도 크시겠죠. 말도 안 돼. 우리 성민이가 의사가 아니라고? 그냥 간호사라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저는 그 앞에서 주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도저히 내가 급에 안 맞는다고 다른 여자랑 선짜리 준비하시더라.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너도 어머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비겁하게 숨고 회피만 하지 말고 다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어머님은 제 전화를 뺏어서 당신이 통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이게 다 뭐냐? 아니지. 거짓말이지? 네가 의사가 아니라고? 어머님은 절박하게 물었지만 주성민은 흐느끼며 맞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돌려받았고 주성민에게 어머님이 충격이 크신 것 같으니 이리로 모시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연자실한 어머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게 주성민의 어머님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성민은 어머님께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의 어머님은 충격이 너무 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커서 아들을 당분간 보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주성민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다 말하는 바람에 자기는 엄마에게 버려졌다며 저를 원망하면서도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주성민에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친어머니를 치밀하게 속였던 사람이 넌데 나도 더 믿을 순 없을 것 같다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요. 게다가 주성민의 어머니가 여기저기 아들이 의사라고 하고 다녔고 그때 통화를 했던 그 강여사라는 지인 말고도 여러 세계 의사인 아들 선을 보게 하고 싶다고 떠벌리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여자를 하루빨리 구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중 몇 명이 병원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성민과 주성민 엄마가 의사 사칭을 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 주성민은 그 일의 여파로 병원에서 해고까지 되었죠. 결국 주성민은 본인 어머니의 실망이 싫어서 시작한 거짓말로 인해 잘 다니던 병원까지 해고되고 소문까지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 남자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그의 기만적이고 비겁한 모습에 결국 파혼을 선택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파혼하길 참 잘했다 싶고 그때 흐린 눈을 하며 결혼을 계속 진행했으면 나한테도 크나큰 문제로 돌아왔겠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만약 주성민이 의사라고 한들 그의 어머니가 저한테 무례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의사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님의 천박함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일로 저도 깨달은 게 많아요. 타인의 기대나 거짓된 허울 좋은 모습이 아닌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소중한 일인지 아주 뼈저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결혼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고요. 앞으로는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진실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